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이고, 그래서 참달에 이제 조사를 하러 한번 같이 여러분하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달에 오늘 조사로 한번 책 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달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종합위험 그러면 뭐 자연재해 조세 화재라고 그랬잖아요. 보험 전 기간 동안에 군더더기 없이 수확이 줄어들면,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수확이 줄어들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의 참달의 품목입니다. 그래서 수확량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참달이 같은 경우는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만이 저희들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참달에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확하기 전에 보험 사고가 났으면 수확하기 전 수확량 조사를 하고요. 수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서 보험 사고라는 것은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이 뜻이에요. 또 조수에 멧돼지가 왔다. 그래서 과수원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 뭐 이런 것들이 보험 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박이 왔다 그러면 보험 사고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보험 사고가 수확하기 전에 이를 이렇게 수확, 개시, 수확하기, 개시, 수확을 시작하기 전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느냐, 수확 개시 후에 수확하고 있는데죠. 수확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확하기 전에 이 참달의 과수원이 보험 사고는 어떤 거예요? 자연재해, 조세 화재, 종합위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걸로 인해서 이 과수원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때는 뭐예요?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를 당연히 할 거고요. 수확이 시작됐을 때 만약에 이 과수원에 참달의 과수원에 지금 자연재해 조세 화재가 발생했다, 즉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거기 보면 참달의 조사가 81쪽에 있는데요. 그 바로 밑에가 외가로 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 있는데 그 밑에 박스 잠깐 살펴보시면 수확 개시 전 수확량은 어떻게 조사할래? 어떻게 계산한대? 라고 했을 때 박스에 뭐라 했어요? 착과 수확량. 착과는 뭐다?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 그거 수확할 수 있는 양 얼마야? 착과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나무 있죠. 미보상 주수는 수확된 걸로 하자. 왜? 보상하는 손해의 이해 원인으로 병 걸려서 죽었거나 또 계약자가 그냥 기분 나빠서 썰어서 죽여버렸거나 이런 것들은 뭐다?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수확이 된 걸로 하자. 그만큼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공부하셨던 밤호두 같은 경우는 수확 개시 전 수확량을 우리는 세 가지로 구분했었죠. 혹시 기억하신가요? 달려있는 거 착과 수확량, 또 떨어진 거 낙과 수확량, 그리고 미보상 나무, 주수, 수확량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이걸 쓱 합치면 수확 개시 전 수확량이 되는데 참달에는 이제 낙과 수확량은 없어요. 수확 개시 전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뭐만? 착과 수확량, 그다음에 플러스 미보상 주수 수확량만 가지고 합치면 뭐가 된다? 수확 개시 전 수확량이 산정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확하기 전에 사고가 났다. 그렇게 되면 이 집은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하고요. 수확이 시작되고 있어 사고 나면 또 이 집은 또 가서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를 또 합니다. 두 번 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 수확 개시 전, 그 다음에 개시 후라고 해요. 수확하기 전에 이 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뭐예요? 수확량 조사 합니다. 그러겠죠. 만약에 수확 개시 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집은 뭐예요?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확 개시 후에 사고가 있으면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입니다. 그러면 이 집은 수확 개시 전에도 자연재해 조세 화재 셋 중에 아무거나도 와도 돼요. 발생했고 수확 개시 후에도 자연재해 조세 화재 아무거나도 왔다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집은 뭐 조사를 몇 번? 두 번 합니다. 개시 전 수확량 조사도 하고 개시 후 수확량 조사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수확하고 있는데 참고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수확 개시 전 사고는 사고가 수확 개시 전에 여러 번 발생했잖아요.
그래도 딱 한 번만 합니다. 수학 개시전 수학량 조사할 때는 사고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나도 사고 여러 번 날 수 있겠죠. 봄철에 뭐 우박 오고 냉이 오고 막 여러 번 왔어도 사고가 나도 이 집은 보면 수학 개시전 조사는 1회만 실시합니다. 1회만. 근데 수학이 시작됐으면 이제 그때는 참다리 과일이 덩실덩실 열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첫 번째로 태풍이 와서 과일이 떨어졌어요. 두 번째는 우박이 와갖고 피해를 입었어요. 이럴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사고가 여러 번 나잖아요. 그러면 세 번 났다 그러면 수학 개시 후 수학 요소는 한 번, 두 번, 세 번, 3회 조사를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집이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세 번 나고 수학 개시 후에 사고가 세 번 났다면 이 집은 총 조사를 몇 번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잖아요. 느낌 싹 옵니까? 몇 번 하시랍니까? 네, 그렇죠.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개시 전에 한 번, 개시 후에 3번 합니다. 괜히 기분 좋다고. 자, 6번 합니다. 돈 이빠이 벌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수학 개시 전 수학량은 몇 번? 한 번만 한다. 개시 후에는 사고가 날 때마다 수학량을 조사한다더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학 개시 후 수학량 그냥 메모만 해놓으면 착과 달려있는 거 얼마나 수학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떨어진 거 얼마나 수학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미보상 수수에 해당되는, 그래서 결국 뭐다?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게 되면 뭐가 된다? 수학량이 돼요. 그리고 사고가 날 때마다 수학이 또 줄어든 양도 알아봐야 돼요. 수학이 줄어든 양. 그래서 달려있는 것 중에서 수학이 줄어든 건 얼마나 있니? 떨어진 것 중에서 수학이 줄어든 건 얼마나 있니? 그리고 미보상은 원래 계약자의 관리 부실로 인해서 나무가 죽었거나 과일이 없었기 때문에 수확량으로 산정하지만 감수량은 보상하는 소리는 나무가 죽어버린 게 있죠. 멧돼지가 발로 차고 나무가 그냥 뿌리째 뽑혔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밤에 그냥 계약자가 잠 안 자고 멍덩이 들고 있다. 멧돼지 오면 때린다? 안 맞죠. 그때는 오히려 계약자가 다치겠죠. 그때는 어떤다? 그런 나무, 그걸 멧돼지가 와서 박살낸 나무를 뭐라고 한다? 고사나무라고 한다. 라고 했죠. 이런 걸로 인해서 뭐가? 수확이 줄어든 양을 조사를 합니다. 감수. 수확이 줄어든 양을 조사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수확 개시 후에는 뭐다? 수확 개시 전에는 수확량을 조사를. 수확이 시작되게 되면 수확량하고 감수량이라는 걸 조사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붙이면 좋아요? 수확하기 전에 조사한 수확량이기 때문에 수확 개시 전 수확량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좋겠죠. 똑같은 수확량이 있게, 야, 너는 뭐냐? 너는 뭐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너희 이름은 수확하기 전 수확량이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확 개시 전 수확량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 다음 수확이 시작되고 나면 이때는 뭐다? 수확량, 감수량. 그리고 계약자에게 수확을 하고 있는데 수확을 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자가 따서 파는 것도 있을 거고 창고에다 넣는 것도 있을 거다.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평가사가 조사하기 전에 미리 가서 미리 계약자가 수확해버린 걸 기수확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수확량. 그래서 기수확량도 조사를 한번 해본다라고 합니다. 이 기수확량은 이미 수확했다고요. 누가? 계약자가 수확했다고요. 그래서 계약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님 얼마나 수확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글쎄 나는 잘 모르겠네. 나는 농협에다 냈으니까 농협에 내 출하자료 있을 거야. 그거 한번 봐. 또는 계약자한테 얼마나 수확하셨어요? 난 1000kg 수확했어. 라고 합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조사반 손해평가사가 물어봅니다. 사장님 얼마나 수확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답하시기를 나는 1000kg 했어. 라고 하면 뭐예요? 계약자에게 묻고 답을 통해서 기수확량을 한다고 해서 문답을 통해서 기수확량을 알아내거나 또는 나는 모르겠네. 대신 농협에 냈으니까 농협에 출하자료 그거 한번 봐보소 라고 해서 출하 자료를 통해서 기수확량을 알아내더라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뭐 한다? 수확하기 전에 수확량 조사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참다리 과손에 대해서 같이 알아봅니다. 교재 보시면 81쪽. 자, 외가로 4번입니다. 그게 박스 잘 봐보세요. 박스는 꼭 좀 왜냐면 이건 기본 이론서에는 없는 거 그냥 제가 한 줄짜리 그냥 요약만 해 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 기억나시면
공식이 서서히 떠오르게 하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수학 개시전 수학량은 뭐다? 착과 수학량과 미보상 주수 수학량을 더하면 수학 개시전 수학량이 된다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알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수박 거달게요. 지금은 쓱. 큰 카테고리는 이렇게 조사한 것 같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수학 개시전 수학조사는 조사일 기준으로 해당 농지의 수학이 시작되기 전에 냈네요. 전에. 수학량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조기 수학, 일찍 수학해버렸거나 수학 혜택, 수학을 늦게 해서. 그래서 등으로 수학 개시, 수학을 했냐, 수학 개시 전이냐, 후냐, 이 따지기가 좀 싸움할 때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갑시다. 손잡고 가서 농업기술센터 가서 지금 이 참다리 품목, 이 품종은 수학할 때입니까? 아직 안 할 때입니까? 라고 한번 따져보자라고 해서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잘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냥 계약자하고 조사자가 서로 말이 엇갈릴 때는 누구한테 전문기관에 한번 가서 상의를 한번 해보자 라고 보시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 저희들이 참다리라 됐든 양파, 마늘이 됐든 수확량 조사할 때는요, 수확량 조사 적기냐 아니냐 날짜를 판단할 때는 먼저 그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방문합니다. 평가사들이. 안녕하세요. 가서 평가, 지금 이제 이 품종이 지금 수확이 지금 적기가 됐나요? 아니요, 한 10일 있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적기 진작 지났죠. 한 달 정도 지났어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났으면 수확 개전 수확량이 아니라 수확 개시 수확량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판단을 따르더라.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하려면 아까 얘기했죠. 사고가 나야만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사고가 보상하는 재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연재해인지 조세인지 화재인지 확인하는 게 바로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한다 해서 1번 봐보시면 농지 및 작물의 상태를 보고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 자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여러분,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우리가 포도, 복숭아, 자두할 때 공부하셨죠? 재해 입증 자료 기억하신가요?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서,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그다음에 피해 농지의 사진, 전반적인 거, 구체적인 거 쓱 살펴보고 여기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구나 라고 심사를 하더라. 두 번째는 이제 나무 조사를 하죠. 왜냐하면 자 봐보세요. 착과 수확량을 알아야 되려면 착과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착과. 이 착자가 붙을 착자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그러면 나무에 붙어 있는 과실의 개수를 알아야 되겠죠. 얼마나 달려 있는지. 그러려면 뭐예요? 전체 나무에 다니는 거 전부 다 세려면 과수원껏 전체 수천 평에 있는 그 과일을 전부 다 세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 과일은 어디에 달려 있다? 나무에 달려 있으니까 나무를 전체 조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무 몇 주만을 표본으로 정해서 얘네들을 한 주당 몇 개 달렸는지 계산해서 평균 나무 그냥 모든 이 품종 수령은 이 개수만큼 달렸어 라고 계산해 버리는 게 표본 조사거든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뭘 조사한다? 나무 조사를 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나무 조사. 나무 조사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실제 결과 주수입니다. 대신 품종별로 수령별로 구분하셔야 돼요. 적과점 종합이행 방식에서는 품종별로 수령별로 재배 방식별로 구분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품종별 수령별에서 줄여봅니다. 품수라고 하면은 품종별 수령별인 것 같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품수별로 실제 결과 주수. 자, 품수별 실제 결과 주수는 뭐예요? 가입일자 기준으로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를 우리는 실제로 매질 결 열매고 과일이 열릴 수 있는 나무의 수우란 뜻이에요. 그렇죠? 언제 기준으로? 가입일자 기준으로. 그렇죠? 다만 그때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 중에서 실제 결과수가 아닌 게 딱 두 개 있죠. 뭐예요? 유목. 유목은 뭐다? 어린 나무. 그리고 인수 제한 품종. 보험회사에서 같은 참다리인데 요것은 우리 보험 가입 안 해줍니다 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은 인수 제한 품종이라고 그래요. 시험 문제에서는 인수 제한 품종 10주 그럼 뭐예요? 그거 실제 가수에서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뭘 조사해요? 여기 보시면 예, 미보상 주수 있습니다. 자, 품종별로, 수령별로 미보상 나무 수를 파악을 해요. 미보상 주수는 뭐예요? 실제 결과, 얘는 미보상 주수는 항상 원래는 뭐였다? 실제 결과 주수였다는 거예요. 실제 결과 주수 중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이에요. 여기서 보상하는 손해는 뭐다? 자연재, 조세, 화재. 그 이해의 원인으로 죽어버렸거나 죽은 거나 또는 수확량 또는 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나무, 그걸 미보상 주수라고 한다. 자, 그래서 병충해로 죽었다. 그럼 뭐예요? 미보상 주수죠. 왜? 어떻게 죽어야 된다고요? 자연재해나 조세, 화재로 죽어야만이 되는데, 그럼 보험사에서 책임을 져주는데, 병 걸려서 죽었다. 그럼 뭐예요? 그때는 보험사가 책임지는 재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보상, 보상 안 한대요. 죽기는 했는데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환장하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였다? 품종별로, 수령별로 고사주수입니다. 고사주수를 다른 말로는 고사나무수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고사라는 것은 뭐냐면 보상하는 손해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나 조세, 화재로 죽어버린 나무. 그건 뭐예요? 그거 보상받으려고 보험에 가입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래서 얘네들은 보상하는 손해로 죽은 겁니다. 그런 나무. 그러면 결국은 뭐다? 우리는 착과를 알아야 된다고요. 착과 수확량이기 때문에 과일이 몇 개 달렸냐, 그거 알려면 과일이 달린 나무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전체 과일이 달릴 수 있는 나무 중에서 과일이 달리지 않은 나무를 빼게 되면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가 나오겠죠. 그게 뭐라 한다? 결국은 얘네들을 통해서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그 다음에 죽어버린 거 고사주수를 빼게 되면 실제로 과일이 달려있는 조사 대상 주수가 산정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뭐예요? 얘는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일이 조사할 때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 이렇게 해서 나무 조사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조사 대상 주수까지 계산해 드렸습니다. 조사 대상 주수까지. 그리고 표본주를 산정을 합니다. 표본주를 산정을 하는데, 얘가 지금 여기 봐보세요. 농지별로 전체 조산수 기준으로 품목별로 표본주수표 별표 1입니다.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주수를 산정하되 품종 수령별 표본주수는 품종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하더라라고 봅니다. 자, 이거 그냥 재미 삼아서 해볼게요. 참다래요. 참다래가 있는데 이 과수원에는 참다래가 A 품종, B 품종이 있어요. A 품종, B 품종이 있는데 A 품종이 뭐 200주, B 품종이 300주 있대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원래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 실제 결과 주수가 지금 300주 있었는데, 이때 지금 미보상 주수가 고사 주수는 없고 병 들어서 죽은 게 여기는 뭐 20주, 여기는 뭐 30주 정도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집에 과일이 지금 달려있는 나무는 우리를 뭐라 부른다? 조사 대상 나무라고 했잖아요.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는 몇 주냐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A 품종은 몇 주예요? 200주에서 20주를 빼니까 180주는 뭐다?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일이. 얘는 과일이 없잖아요. 미보상 주수. B 품종 봅니다. B 품종은 300주에서 30주 빼니까 270주가 과일이 달려 있더라. 그러면 이 180주라 270주 우리를 뭐라 부른다? 조사 대상 주수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조사 대상 주수는 뭐다? 품목별 표본주수표에 의해서 표본주를 산정한다. 만약에 두 개 쓱 합쳐보니까 얼마 나와요? 450주예요. 450주면 예를 들어서 표본주수는
8주다 라고 가정을 해요. 참달에는 사과,배, 단감, 달분감, 포도, 복숭아, 자두, 밤, 호두와는 다르게 표본 주수가 다릅니다. 그거 똑같이 하면 돼요. 앞머리 숫자 플러스 또 8, 7 해가지고 11주입니다 한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주수를 줍니다. 표본 주수. 그럼 8주다. 그러면 전체 8주면 A 품종에서 표본주를 몇 주를 정하고 B 품종에서 표본주를 몇 주를 정할까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똑같죠? 구하는 방식은 자, 그러면 A 품종의 표본주는 몇 주를 할 거냐 그러면 전체 과수원에 8주의 표본주가 있다면 이걸 안분하는 거죠. 자, 8주는 몇 주에서 나왔다? 450주에서 8주가 나왔다. 그래서 A 품종이 180주니까 180주일 때 그때는 몇 주 A 품종 표본주 몇 주를 할래? 라고 안분하다는 얘기입니다. B 품종도 마찬가지. 이거 뭐 이제 이건 몇 번 하시다 보면 이거 뭐 금세 아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전체 8주에 있어요. 8주는 몇 주? 450주에서 8주일 때 B 품종 270주면 표본주 몇 주니? 뭐 이렇게 산정한다더라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 이거 뭐 공부하시게 되면 계산기는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습관.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공학용 계산기를 써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 공학용을 싫다. 나는 지금 그 버튼이 완전히 너프기만 큰 거 있잖아요. 쌀집. 옛날에 우리 여러분 술 가면 이게 머리 딱 치면은 점수 높게 번호 높은 나오면서 뭐 이제 술값을 내고 안 내고 뭐 이런 게임 많이 안 하셨나요? 네, 저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정해 보는 거죠. 자, 볼게요. 자, A 품종 것은 이제 계산기 8 누르시고 여기 분수표 있어요. 분수표 누르시게 되면 180 있고 화살표로 밑에 450 누르게 되면 몇 개 나오냐면 3.2주 나오네요. 3.2주. 그럼 보통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보통 올림합니다. 올림해요. 그러면 4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는 몇 주 될 것 같아요? 4주, 8주에서 4주 뺐으니까 4주 된다. 4주 되지는 않습니다. 한 주도 보통 많아요. 그래서 이건 5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5주 정도. 계산 한번 해보죠. 뭐. 자, 8, 곱하기 270에 450으로 안분 한번 슬쩍 해보면 4.8주 나오네요. 4.8주이기 때문에 5주 정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적정 표본주수라고 불러요. 적정 표본주수. 얘를 과수원 전체 표본주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과수원 전체 표본주수, 그 다음에 얘는 적정 표본주수라고 그래요. 결국은 적정 표본주수의 합계는 과수원 전체 표본주수와 같거나 커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쓱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거 쓱 기준해서 보면 여기 있는 적정 표본주수 합계 있죠. 얘가 커야 돼요. 또는 같아야 된다고. 8주죠. 여기는 9주죠. 합치니까. 결국은 맞구나. 같거나 한 품종이면 8주에 8주 맞겠죠. 한 품종은 안분해봤자 똑같으니까. 그러나 안분하게 되면 대부분 한 주 정도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뭐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폼 재고 있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금세 계산이 되더라 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신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는 안 나와요. 적과전 종합변막에서 이걸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적과전에 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서는 나오는데 포도, 복숭아, 자두는 안 나옵니다. 밤, 호두, 참다리도 안 나오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 비례해서 산정하라는 거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서 예전 문구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계산 문제화 될 수 있다. 이런 여지들을 꼭 갖고 계시면서 한자 한자 이렇게 살짝 살피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표본주를 선정해요. 자, 이렇게 해서 A, B 품종 표본주를 선정하겠죠. 그래서 자, 조사 전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표본주를 먼저 산정을 하겠죠. 산정을 하고 아까처럼 8주냐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표본주를 선정을 합니다. 어떤 거 조사할 거니? 라고 해서 표본주를 선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품종 수령별로 조사 대응수 특성이 골고루 반영돼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재미입니다. 재미. 자, 방금처럼 자, A 품종의 표본주가 4주로 우리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3.2주였었는데. 근데 이 A 품종의 조사 대응수가 몇 주였어요? 예를 들어서 180주였다면 이었잖아요. 그럼 몇 주 간격으로 얘를 갖다가 골고루. 자, 과수원애가 지금
참다리가 쏙 심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A 품종이 180주 있대요. 이거 그럼 4주를 골고루 정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정하고 싶으세요? 그냥 둘, 셋, 넷, 요 조사해.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중간에도 골고루 좀 넣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쵸? 중간에 골고루 넣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180주가 있는데, 얘를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몇 주 간격을. 자,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러면 다음 타자는 몇 주 간격으로 나누어서 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몇 주에 180 나누기 4 하게 되면 45주 간격이네요. 그러면 1번 했으니까 2, 3, 4, 5, 6, 7, 8이 하고 얘가 이제 46번째가 되면 그래, 너 할 거야 라고 정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또 한 45번째 이렇게 되면 너 할 거야, 너 할 거야 이렇게 골고루 정한다는 뜻입니다. 되셨죠? 여기 한 군데다가 이렇게 4개 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특성이 안 나타나겠죠? 골고루. 자, 그 다음에 82쪽 봅니다. 제식 간격을 조사합니다. 참달에는 제식 간격 조사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제식 간격을 조사하는 품목,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과수 품목 있습니다. 11개 품목이 있는데 거기서 제식 간격을 조사하는 품목을 쓰시오 그러면 그랑께요 하시지 말고 참다래 라고 정확하게 쓰시면 정답입니다. 제식 간격. 왜냐하면 이 품목마다 특색 있는 조사들이 하나씩은 있어요. 하나씩이. 여러분 차 좋아하신가요? 차? 아니, 타고 다니는 차 말고 마시는 거. 경상도하고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거 뭐예요? 섬진강 줄기 따라. 경남의 하동, 전남의 보성 쪽 있죠. 그쪽에 보면 차가 많이 있어요. 차. 녹차 마시는 거. 그 차 여러분들 수확량 조사로 갑니다. 차 이파리 닦고 무게 재요. 아주 디테일합니다. 아주 손이. 여러분들 섬세한 손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무게를 조사하는데 걔는 차는 또 다른 품목과 다르게 유일하게 추가로 조사하는 게 뭐냐면 수확 면적률이라는 걸 조사해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마다 이건 기억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식 간격을 조사하는 품목은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과수 품목에서는 뭐만 있다? 참다리만 있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왜? 다른 것은 제식 간격 조사도 하는데 얘만 하냐. 이게 참다리가 여러분들 83쪽 상단에 있는 그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참다리 과수입니다. 근데 밑에가 이제 그 분홍색으로 이렇게 막 줄을 쳐놨죠. 줄을 묶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참다리는 딱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 붙어 있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하고 뭐 좀 떨어져 있다가 좀 붙어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떨어지고 붙어 있고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지금 한 주당 주간거리, 얘가 나무예요. 그래서 나무와 나무의 거리를 주간거리라고 해요. 한 주도 주간거리. 그리고 여기를 1열, 2열, 3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여기서 여기까지를 얘를 열간거리라고 합니다. 열간거리고 여기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주간거리라고 불러요. 주간거리. 그러면 주간거리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이 참달의 한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나오겠죠. 실제된 면적이 나온다고요. 가지가. 그 면적. 근데 여기는 지금 넓고 좁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조사하지 않고 1번부터 10번, 11번까지를 쭉 줄자로 딱 재버려요. 그리고 나누기 10 하게 되면 평균 한 주당 주간거리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열부터 5열, 6열까지 딱 지를 재서 1번부터 6번까지 재면 5번까지 간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누기 5 하시게 되면 열간 평균 열간거리가 나온다고.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로 여기 있는 이 품종의 이 수령은 한 주당 차지하는 제식 면적이 얼마구나. 만약에 여기 주간거리인데 얘가 4m 나왔어요. 주간거리가. 열간거리가 5m 나왔대요. 그러면 이 나무들은 전부 다 한 주당 차지하고 있는 면적 얼마예요? 그렇죠. 20제곱미터. 4, 5, 20. 그렇게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참다리는 이 특성이 그런데요. 이 보시면 여기가 참다리는 보통 일반적인 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돼 있으면 이 가지가 보여서 구분이 돼요. 구분이 돼. 여기 지금 너는 가지가 있고 여기 과일 몇 개는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데
참다리는 그렇게 구분이 안 되고 여기 서로 다 연결돼 있어, 가지가. 또 이놈이 나 망을 쳐주거든요, 망을.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그 망 따라서 싹 번져가. 그럼 얘가 또 뭐요, 내 곳 오지 말라고 또 이리 가버려. 그럼 또 이리 가면 나도 가고 너도 왔다 너도 갔다, 그냥 사방대 왔다 막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나무를 표본적으로 생각하면 이 나무의 가지를 전부 다 조사해서 그 나무의 과일을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표본지를 정하면 이 구역을 정해서 이 구역 안에 달려있는 과일의 개수, 단위 면적당 과일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산정, 조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림 보시게 되면 천장에 있는데 가지가 내가 표본지를 예를 정하면 이 가지가 어디에 있는지 연결 몰라요. 차라리 그냥 제식 면적하고 여기 있는 거, 지금 여기 이 표본 구간의 면적을 조사해서 여기에 달려있는 과일 개수 조사해서 1제곱미터에 과일이 몇 개 달렸냐 곱하기 제식 면적으로 착화수 그냥 계산해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시죠? 이렇게 해서 그림 보시면 리본을 묶어요. 이렇게 줄을 쑥 묶죠. 가로 곱하기 세로로 쓱 묶어갖고 천장 보고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줄 잡고 줄에 맞춰서 그 안에 있는 과일만 딱 세는 거예요. 해보니까 재미삼아서 이거 어쩔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집이 보니까 가로가 3m, 그 다음에 세로가 가로가 2m, 세로가 5m. 제가 멍청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쉽게 해봅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면적이 얼마예요? 그죠? 2 곱하기 5 했으니까 10제곱미터, 미터가 두 개네요. 그래서 10제곱미터 있습니다. 그쵸? 10제곱미터가 색과수가 과일이 달려있는 걸 세는 거예요. 세보니까 여기가 얼마 달렸냐면 500개 달려있대요. 500개. 그러면 1제곱미터에 몇 개 달렸냐 뭐 이런 거잖아요. 몇 개 정도 달릴 것 같아요? 자, 500개가 달렸대요. 면적이 얼마에서? 2 곱하기 5라는 곳에서 지금 500개가 달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얼마? 1제곱미터에 몇 개 달렸다는 얘기예요? 50개 달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50개. 1제곱미터에 50개씩 달렸구나. 그러면 이게 제식 면적이 하나에 20제곱미터래요. 제식 면적이 주간이 4, 열간이 5라고 해요. 그럼 이 나무에는 과연 몇 개 달렸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얼마 달렸어요? 자, 50개가 달렸대요. 1제곱미터에 50개 달렸으면 이때 제식 면적은 4, 5, 20이잖아요. 20제곱미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 나와요? 2, 5, 10 했으니까 몇 개? 네? 1000개. 1000개 달렸잖아요. 그렇죠? 1000개 달렸으니까 1000개가 맞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 소거되니까 당연히 없어지니까. 그래서 1000개가 달렸고 나무 하나에 1000개 과일이 달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얘는 참다리는 이렇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딱 깔끔하게 떨어지면 좋은데 아까 그림 봐보시렵니까? 그림처럼 이렇게 달라져요. 이렇게 이 간격이 다 다를 수가 있다고요. 간격이. 그랬을 때는 과연 이 면적을, 자, 나 여기를 조사하고 싶어. 그럼 이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로 세로가 똑같으면 관계없는데, 그래서 이 면적, 이걸 표본 구역의 면적이라고 하는데 제식 간격 82쪽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농지내 품종 수령별 제식 간격을 조사한다. 제식 간격은 어떻게 한다? 주간 거리와 열간 거리다. 살짝 메모해 주시면 됩니다. 제식 간격.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7번 있네요. 아래쪽에 면적 및 착과수 조사. 그래서 면적 조사. 선정된 표본주별로 해당 표본주 구역의 면적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길이를 조사한대요. 길이는 어떻게 한다? 윗변 플러스 아랫변, 그 다음에 높이입니다. 뭐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야 되는데 이거 세 개를 갖다 때려 곱하면 뭐가 돼요? 부피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넓이, 부피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 밑에 있는 표본 구간의 면적 어떻게 계산해 봐보세요. 표본 구간의 윗변 길이 플러스 아랫변 길이 더했어요. 그 값을 곱하기 표본 구간의 높이. 그러면 이제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는 됐네요. 그런데 가로가 두 번 조사됐기 때문에 여기 나온 값을 나누기
2로 나누시게 되면 표본권의 면적이 나온다. 자, 이겁니다. 자, 이 집 볼게요. 자, 이 집이 여기에 2m래요. 여기서 여기까지 5m래요. 그 다음에 여기가 3m래요. 자, 윗변은 여기를 윗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윗변 길이 2m. 아랫변 여기입니다. 3m. 그리고 높이는 뭐예요? 윗변과 아랫변으로 수직한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5m. 되셨죠? 그럼 이 부분의 면적이 얼마냐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공식 그대로입니다. 윗변 플러스 아랫변. 그다음에 2 플러스 3 했네요. 그렇죠? 3 했으니까 5제곱미터예요. 5. 두 번 했으니까. 거기에 곱하기 높이 5. 여기 있는 이 값을 나눈다고요. 이렇게 2로. 그 공식이 이 공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쉽게 하는 방법은 또 어떻게 있을까요? 그냥 윗변과 아랫변을 갖다가 더해서 나누기 2를 여기만 해주면 되겠죠. 여기만 해도 똑같은 값이 나와요. 자, 볼게요. 자, 윗변이 2m, 아랫변이 3m입니다. 곱하기 높이가 5m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나누기 2 하시면 얼마 돼요? 5, 25, 25제곱미터인데, 그렇죠? 5, 25니까 5 곱하기 5는 25잖아요. 나누기 2 하면 얼마예요? 12.5m 제곱 나와요. 여기서 미터, 여기 미터니까 미터 제곱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나는 귀찮다. 벌써 이렇게 그냥 정신사납게 그냥 해서 2 플러스 3 하게 되면 얼마 나와요? 5. 이거 2.5. 절반 나누기 2.5잖아요. 곱하기 바로 그냥 5. 되셨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12.5m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나눌 필요 없죠. 왜? 여기서 나눠버렸으니까.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면적에서 뭘 과일을 전부 다 조사한다. 천장 보고. 분홍색 줄 따라서 천장 보고 과일의 개수를 조사하더라. 그래서 면적조사 선정된 표본주별로 해당 표본구역의 면적조사를 위해서 윗변과 아랫변. 시험 문제에서는 윗변 길이, 아랫변 길이, 높이 길이만 3개만 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나는 이렇게 계산하고 싶다 하시든지 나는 이렇게 계산하고 싶은 그건 답은 똑같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과일이 달려 있대요. 그래서 뭐다? 83조 그림 바로 밑에 보시면 양가로 나번 봐보세요. 착과수 조사. 선정된 해당 구역에 착과된 과실수를 조사한다. 얘를 뭐라고 한다? 표본구역이라고 한다고요. 얘를 표본주라고 한다고요. 표본주. 얘 표본주가 차지하고 있는 구역이라고 해요. 요거 조사한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학습 문제. 이거 뭐 그냥 1점짜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자, 오늘 와서 또 1점, 100점 중에서 1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봅니다. 표본주 구역의 면적입니다. 표본 한 주당. 표본주 한 주당. 윗변 2m, 아랫변이 3m, 높이가 5m. 뭐요? 방금 예시된 거 그대로네요. 그 다음에 표본주 수는 5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5개 있다네요. 이런 게 5군데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쵸? 5군데 있다네요. 거기에 착과가 몇 개? 1250개 달렸답니다. 표본주 구역 면적은 각 표본주마다 모두 똑같대요. 윗변, 아랫변 높이가 똑같아요. 자, 물음 1번. 표본주 1구역의 면적을 산정하세요. 한 구역의 면적 얼마입니까? 한 구역의 면적은. 묻지 마라. 얼마다? 금방 하셨잖아요. 12.5. 12.5잖아요. 해보시면 2 플러스 3 하니까 5 더했으니까. 5 곱하기 5 하면 25. 나누기 2 하니까 12.5. 또는 귀찮으다. 그럼 2 플러스 3에서 나누기 2 하니까 2.5. 곱하기 5 하면 12.5. 똑같죠? 물음 2번. 표본구역의 면적의 합계.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다고요? 12.5짜리가 몇 개 있다? 5개 있다네요. 5개. 5개. 그래서 62.5제곱미터 답지 보시고요. 물음 3번. 단위 면적당 착과수를 산정하세요. 였습니다. 착과수는 얼마 있어요? 자, 이 집 여기다가 봅니다. 1250개가 달려있대요. 그럼 이 달려있는 면적 얼마다고요? 2 플러스 3. 윗변 플러스 아랫변 곱하기 높이 있죠. 높이 5 나누기 2 절반한 거. 그죠? 이런 놈들이 몇 토막 있다고? 이렇게 생긴 게 5개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1주당 차지하고 있는 한 1제곱미터에 얼마? 달려있는 게 몇 개다?
20개 달려있다네. 밑에 보시면 답지 보세요. 그렇죠? 이게 계산이 이제 기본이고요. 근데 요거 이제 이렇게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도 돼요? 1250 나왔잖아요, 답이. 1250은 나와 있고 표본권의 면적 합계가 얼마였어요? 62.5제곱미터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횟수, 여기는 미터 제곱이니까 여기가 20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쓰면 이제 단위 꼭 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1제곱미터에 20개씩 달려있네요 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합주가, 자, 이 주가 한 주당 지금 이 주에 지금 조사 대상 주수가 예를 들어서 그냥 100주래요. 100주. 그리고 제식 면적입니다. 주당 제식 면적이 얼마나 나왔냐면 주간 거리가 4m, 열간 거리가 5m래요. 이렇게. 이 집에 총 착과수는 몇 개인가요? 달려있는 거 몇 개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몇 개예요? 1제곱미터 20개니까, 그렇죠? 자, 이 전체 과일이 달려있는 면적 우리가 계산해 보고 얘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00주. 100주가 있는데 뭐예요? 그 면적으로 100주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다? 4, 5, 20에서 20. 그럼 얼마예요? 2000제곱미터. 됐죠? 거기에 곱하기 몇 개 달렸다고요? 20개 달려있다고요. 그죠? 그럼 몇 개 달렸습니까? 4만 개가 달렸다는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단위 면적으로 이건 환산하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참달에는 가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네 가지, 네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띠를 두고 더 이상 좌우로 흔들지 말고 그냥 하늘 보고 이 줄 잡고 하면서 계속 세는 겁니다. 네. 자, 됐고요. 자, 84쪽 봅니다. 과중조사입니다. 자, 참달에는 두 군데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금 공부했던 거, 참달에 공부했던 게 뭐냐면 표본 구역의 면적 조사. 조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하나 더 첨언하자면 조사. 표본 조사 대상 주수가 아니라 주수에 해당되는 면적이에요. 표본 조사 대상 면적은 어떻게 한다? 표본 조사 대상 주수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뭐다? 제식 면적이다.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거. 되셨죠? 그러면 표본 구역의 면적은 어떻게 조사한다겠어요? 윗변 길이 플러스 아랫변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시면 되죠. 이렇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지금 바로 공부하실 과중입니다. 자, 착과량 아까 4만 개 나왔어. 개수는 나왔는데 그럼 무게는 어떻게 환산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개당 과중조사를 통해서 개수를 곱해버리면 무게 개수에다가 이 무게를 곱하면 착과량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84쪽 보시게 되면 과중조사. 갑은 농지에서 품종별로입니다. 과중조사는 품종 수량별로가 아니라 품종별로 하구나. 기억나시죠? 품종별로 합니다. 모든 과중조사는 품종별로 합니다.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최소 60개 이상을 추출한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집이 지금 두 품종이에요. 표본주는 몇 주? 품종별로 몇 주 알아겠어요? 착과가 평균적인 표본주 몇 주? 3주니까. 3주에서 총 6주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품종. A 품종에서 표본주 3주, B 품종에서 표본주 3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출 과실입니다. 품종별로 20개. 농지당은 60개입니다. 자, 이 집이 두 품종밖에 없어요. A, B 품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본주를 여기 3주, 여기 3주는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먼저 조사를 했어. 여기가 먼저 조사를 했어. 여기가 추출 과실이 얘가 20개를 했어요. 품종 20개 맞죠? 그러면 이제 다음 후타로 조사한 사람이 여기는 표본 과실 몇 개 해야 되는 얘기예요. 품종을 20개, 농지당 60개라 했잖아요. 여기 몇 개 하면 될 것 같아요? 20개? 에라, 나도 몰라. 나는 무조건 20개만 할 거야. 내가 왜 힘들게 40개 해? 40개 하시려니까 20개 하시려니까 40개 해야 됩니다. 후타로 사람. 이해되시죠?
근데 앞 사람이 또 참 똑똑한 사람이야. 30개 했어. 그럼 뒤에는 몇 개만? 30개만 하면 되죠. 그럼 60개 되니까. 되셨죠? 앞 사람이 더 똑똑해? 뒷 사람을 생각하는 거야. 항상 나 말고. 상대를 배려하세요. 40개 했어. 여기 몇 개 하면 됩니까? 20개 하면 됩니다. 앞 사람이 이제 너무 똑똑하고 잘한다 게 뭐냐면 60개 해버렸어. 여기 몇 개 합니까? 할 것이 없어. 20개 합니다. 그죠? 그럼 폼정은 20개 만족됐죠? 다 20개 이상 됐잖아요. 합치니까 60개 이상이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손해평가사가 참달에 와서 갔다. 가서 과정조사를 지금 A 품종 조사할 때 표본주 세주에 추출 과실 60개를 추출해서 과정조사했다. 그리고 그 다음 평가사가 가서 B 품종을 표본주 세주에 추출 과실 20개 됐다. 조사가 잘 됐냐? 적정하면 O, 잘못됐으면 X로 표시하시면 O입니까 X입니까? 이렇게 조사한 거야. O입니다. 둘 다 만족했으니까. 품종별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이상이에요. 이거 만족한다. 이렇게 조사하신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조사하면 얼마나 땡큐겠어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30개 정도는 해놔요. 앞사람이. 앞사람이. 그럼 뒤에 사람이 30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또 이제 그냥,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렌즈 연 사람들 좀 쓰고 좀 해. 20개 하면 얘기는 무조건 몇 개? 40개 이상은 해야 됩니다. 되시죠? 네, 그래서 자신 따시면 앞사람, 뒷사람 생각해서, 두 품종일 때는 뒷사람 생각해서 조금 개수를 좀 배려를 좀 해줬으면 땡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거예요. 자, 20개 해서, 나도 모르겠네. 나도 그냥 20개네. 뭐, 품종별 20개 아닌가? 앞사람이 미리 많이 해놨겠지. 이러면요. 여기서 입력이 안 돼, 이제. 여기서. 여기는 입력됐어, 이제. 입력이, 여기는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끝났는데 여기는 입력이 안 된다, 그럼. 그래서 이 사람 또 가. 안녕하세요. 어째 또 왔어? 그러면 조금 부족해가지고 살라문에 다시 와봤습니다. 이러죠. 그럼 조사 두 번 갔으니까 2번 줍니까, 조사비? 몇 번 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만 줍니다. 한 번만 줍니다. 그래서 한 번 갔을 때 야물게 조사를 잘 하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되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좀 참고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잘했냐, 못했냐예요. 자, 이런 것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사했대요. 참다리를. A 품종 추출과실 20개, B 품종 20개 추출했다. 조사. 자, 적정하게 조사했으면 O, 그렇지 않으면 X입니다. O입니까, X입니까, 이때는? 당연히 X죠. 그잖아요. 참다리 어쨌든 품종별 20개는 만족했다니까요. 근데 농지당에서 틀려버려. 농지당에서 만족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때는 X다. 꼭 기억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요거예요. 추출 과실. 여기 이제 과중조사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과중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 2개, 별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아시는 과중은 하나당 무게를 얘기하는 과일 하나. 그래서 봅니다. 자, 나 한번 봐볼게요. 자, 88번 상쪽. 나 품종별로 과실의 개수를 파악하고 개별 과실의 중량이 과중이 50g 초과하는 과실과 50g 이하의 과실을 구분하여 무게를 조사한다. 이때 개별 과실의 중량이 50g 이하인 과실은 해당 과실의 무게를 실제 무게의 몇 프로만 인정하라고요. 그럼 줄여진 겁니까? 오히려 많이 나오게 한 겁니까? 줄여지게 해주잖아요. 무게를 줄여줄죠. 70%란 게 뭐예요? 자, 50g 이하 무게의 70%만 과일의 무게를 인정을 하겠으니까 줄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봅니다. 자,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집이 40개를 줬대요. 40개. 먼저 40개 조사, 20개 조사 할 수 있겠죠. 그럼 둘 다 만족했으니까 콜이죠. 그럼 이제 이거 A 거 조사를 합니다. A 거 조사하면 40개를 표본주 세주에서 따는 거예요. 표본주는 세주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면 세주에서 싹 따. 그럼 이 표본주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어떤 거 고르라고 했어요? 먼저 착과가 평균적인 표본주 세주에서 과일을 크기가 평균적인 과일 20개 이상, 농지당 60개입니다. 그래서 40개 딴다는 거예요. 얘가 40개를 싹 땄습니다. 그래서 보아갖고 과일 하나하나를 갖다가 저울에다 다 무게를 측정해.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걸 측정해서 개별 과실 중량입니다. 개별 과실의 중량 해가지고 50g 초과된 거 50g 이하된 거 이렇게 하나씩 싹 떠보는 거예요. 같은 품질. 그래서 저울에 싹 놓고 저울에 싹 앉혀봤어요. 그때 여기가 뭐 52g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너 이리 와. 이렇게 한 거예요.
딱 50g. 50g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리 간가요? 이리 간가요? 그렇죠. 이리 갑니다. 50g. 그렇죠? 그 다음에 또 58g 이리 옵니다. 49g 이리 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쓱 일단 뭐 얘네들 합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50g 초과하고 이하로 구분만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싹 무게를 측정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싹 이제 해봤습니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 없어요. 이거는 개수 뭐 시험문에서는 개수 여기 48개 뭐 32개 뭐저 48개 28개 12개 이렇게 조건 주거든요. 그럼 그놈으로 또 나눠보라고 그래요. 근데 나눠보신 분 계십니다. 그래서 딱 틀리거든요. 개수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개수는 페이크예요. 무조건 장난치는 거예요. 걸려더라고. 지금 중요한 겁니다. 50g 초과된 걸 쓱 모아놓고 50g 이하된 걸 모아놓고 무게를 쫙 특정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무게가 얼마 나오냐면 50g이 6,000g이 나왔대. 6,000g. 해보니까 6,000g이. 여기는 1,000g이 나왔대. 그럼 이거 개수는 총 몇 개예요? 40개래요. 한 개당 무게는 얼마일까요? 뭐 이런 거잖아요. 시험 문제에서는 뭐냐면 개별 과실 중량이 50g 초과 과실의 중량의 합계가 6,000g이래요. 50g 이하 과실의 중량 합계가 1,000g이래요. 이거 한 개당 무게 얼마인가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한 개당이니까 몇 개 조사했다고요? 40개를 갖고 조사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눠보는 거였어. 무게로. 6,000g, 6,000g. 그대로 인정하죠.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신에 50g 이하는 몇 프로만 무게로 인정한다고? 70%만. 그래서 50g에 1,000g이에요. 1,000g. 곱하기 몇? 70%.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당 무게가 나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00 나누기 40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142.5g 나오네요. 너무 많이 잡았네요, 제가. 됐죠? 한 개당 142.5g. 너무 많이 났어? 아니, 6,700. 오면 6,700g 이제 700 나누기 40. 그렇죠. 167.5 나옵니다. 167.5. 한 개당 167.5g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해요. 너무 많이 잡았네요. 보통은 참다리 같은 경우는 한 70g 정도 나와요. 일반적으로면 60일. 이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이거 지금 167g이요. 이 돼지고기라면 1인분입니다. 요거 2개 잡수면 오바예요. 그렇죠? 하나 잡수면 맛 좋아요. 한 끼 식사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줘요. 그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어쩔까요? 자, 이렇게 잊어먹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 이것은 한 2초 정도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집이 조사를 했습니다. 과중조사했습니다. 자, 이 집은 한 품종이에요. 그래서 표본주는 해주, 최소 추출 과실 수로 과중조사를 했대요. 그리고 개별 과실 중량의 합계가 6,000g. 그 다음에 개별 과실 중량의 합계가 개별 과실 중량이 50g. 초과된 것이 6,000g. 그 다음에 50g. 이하 무게가 1,000g이래요. 해당 가지고는 얼마인가요? 이런 거죠. 얼마입니까? 자, 1초, 2초 생각해야죠. 해당이기 때문에 자, 분모에다 올릴 거. 이거, 그렇죠? 여기, 자, 개당이에요. 개 중량이잖아요. 그렇죠? 개 몇 개? 그렇지, 60개, 2초 생각이 나오잖아요. 왜요? 최소로 안 돼, 최소. 그럼 우리는 뭐라 했어요? 참다리는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60개인데 이 집은 한 품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개? 60개 해야 된다는 걸. 1초, 2초 딱 나와야 돼. 그러면 60. 됐죠? 60개 가지고 뭐예요? 6,000g 플러스 1,000g 하시게 되면 100 얼마 나오겠죠. 아까는 40개 됐으니까 나오는 값이다. 그래서 이렇게도 좋아요. 개념을 알아야 돼. 품종별 20개, 농지당 60개. 출제하는 거죠. 최소 추출 과실로 조사했다라고 하면
그렇지. 품종별 20개 아닌가? 이렇게 나누기 20에. 야, 이번에 참다리는 겁나게 큰 놈 내버렸더라, 무게가. 이러고 시험 끝나고 나오신 분은 뭐예요? 내년에 한 번 더 가셔야 돼. 무게조사 한번 가야 되잖아요. 개념이 중요해요. 어떻게 묻느냐. 그래서 한 품종이다. 그렇게 되면 이 집에 최소 미니가 몇 개? 60개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 집이 한 품종이 아니에요. 뭐 네 품종이다. 네 품종. 그러면 표본주 세 주고 각 품종별 여러 개 쓰죠. 품종별 최소 추출하면 여기는 몇 시 들어갑니까? 20이제 품종별 최소가 지금 20개씩이잖아요, 지금. 품종 20개, 농지당 60개니까. 이거 무슨, 뭐예요? 네 품종이니까 품종별로 걔는 20개씩 조사했잖아요. 최소 20개잖아요. 품종은 20개.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에요. 어떻게 물어보느냐. 그때, 그렇지. 문제 좋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푸는 거 있고. 아니면 무엇을 이렇게 완전히 뭐 개판되어 있는 이렇게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 1초, 2초 정도 생각하는 문제들이 나올 추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고요. 그 밑에 책가피에 있습니다. 9번 봐볼게요. 과중 진짜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미치게 중요합니다. 이거 미치게 중요합니다. 이거 미치게 중요합니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예. 자, 9번 착과피해 고통조사.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재, 착과 달려있는 과실, 착과 그게 피해를 입은 피해를 달려있는 과실에 피해를 끼치는 재가 뭐가 있느냐? 유발재가 뭐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우박 이런 거 생각하세요. 쉽게. 왜냐하면 참다리는 하우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박 피해는 없어요. 근데 우박이 탁구공이나 골프공만 오면요 하우스 비를 뚫고 내려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 피해 있으니까. 착과 피해 유발재가 우박하면 되고요. 품종별 표본과실 선정 및 피해 구성조사. 품종별로 3주 이상의 표본지에서 임해과실 몇 개예요? 100개입니다. 오야 이제 100개 나오는구나. 100개 나오는구나 그러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밤, 포도, 복숭아, 자두, 그 다음에 밤 호두할 때는 뭐였어요? 착과 피해 할 때는 표본주 3주, 임해과실 몇 개? 20개였잖아요. 농지당 60개, 포도는 농지당 30개 이렇게 했죠. 과중이나 똑같았어요. 착과 피해는. 근데 이제 참다리부터는 임해과실이 착과 피해 할 때는 100개로 늘어납니다. 쓱하니. 자, 볼게요. 품종을 3주 이상의 표본지에서 임해과실 100개를 추출하여 과실 분리에 따른 피해 인정계수입니다. 별표 3 그때 봤었는데요. 그래서 정상 50, 80, 100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자, 이 집이 표본주가 지금 품종이 3품종이래요. 자, 참다리입니다. 3품종. 착과피해 조사를 한대요. 자, 착과피해. 자, 3품종이다. 표본주 몇 주? 표본주 2개. 2개 뭐예요? 품종별로 3주. 곱하기 3품종이니까 9주. 9주 되셨죠? 9주. 표본주 9주입니다. 추출 과실수. 과실수 2개. 자, 품종별로 몇 개예요? 표본주 3주에서 100개. 자, 품종 몇 품종? 3개. 300개. 되셨죠? 이렇게 쓱 바뀌는 거예요. 쓱 바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보상 비율 조사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참다리 수학 개시후는 수학 개시와 조사 내용은 동일합니다. 형도 틀리니까 그것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